근데 실제로 제 친구가 저랑 한 달 동안 살면서 제가 계속 새벽에 웃고 있더래요. 봤더니 제가 하면서 그렇게 계속 웃고 있었다고. 그래서 아 진짜 미쳤구나. 저 진짜 싫어하거든요. 진짜 싫어해요. 근데 좋아하기도 해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행 크리에이터이자 경제 크리에이터이자 최근에는 혼자서도 잘 사는 걸 어떡합니다를 쓴 작가인 시나롬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혼자 시골에 가서 이제 살겠다라고 했을 때 주변 반응은 어땠어요? 다들 걱정하셨죠. 너 거기서 못 산다고. 동네 분들도 거기 뱀이 나와 이러면서 걱정하시고. 시골에서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서울을 떠나서 시골에서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하신 이유가 뭔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 대한 미련이 그렇게 있지 않았어요. 보통 이제 다른 도시에서 자라나신 분들은 서울에 꼭 살고 싶다 이런 목표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미 많이 살았다 이런 느낌이 있었고, 그리고 도시가 저랑 잘 안 맞는다는 거를 여행하면서 좀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마침 저는 이제 집을 매매하려고 알아보는데 부동산을 알아보러 다녔을 때가 되게 시장이 핫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매매를 할 수가 없었어요. 집 보려고 문을 열려고 하면 그때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씩 올리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서 집을 보지도 못하고 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가 이제 가계약금을 넣었다가 소송을 하게 됐어요. 집주인 첫 시도부터 저는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작년에 이제 소송이 잘 마무리됐고 보상을 받았는데, 그렇게 되면서 그 당시에 임장 갔던 지역 근처에 저희 할아버지가 사시다가 돌아가신 시골집이 있었어요. 비어져 있었는데 거기를 이제 딱 들어갔을 때 이게 집이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 그렇게 부동산에서 없어요! 가세요! 1,000만 원 올릴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 듣다가 막 이렇게 하다가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이 저를 약간 위로해주는 그런 느낌이 들고, 요런 데서 살아야겠다. 내가 생각하는 집은 이런 거지. 이런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재테크용 집이랑 실거주용 집이 같이 갈 수는 없겠다, 나는. 그냥 이 집은 내가 오랫동안 살 집으로, 이 집이 뭐 나중에 몇 년 후에 얼마가 더 오르던 말던 상관없이 그냥 이 집에서 나는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마침 그래도 저는 운이 좋은 편인 것 같은 게 회사를 다니지 않아도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할아버지가 돌아간 그 시골에 빈집이 있었는데 아무도 그 집을 탐내지 않았어요. 싫어했어요. 그 집을. 너무 처치곤란이다 막 이렇게 그 집에서 살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도 탐을 내지 않아서 제가 들어가서 살겠다고 했을 때 모두들 너무 저를 효녀처럼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집을 고쳐서 살게 되었습니다. 도시가 안 맞았다라고 느끼셨다고 하셨는데 어느 부분이 안 맞으셨을까요? 일단은 너무 사람이 많아요. 인구 밀도가 너무 높아서 지하철을 타거나 아니면 버스를 탈 때 너무 사람들이 내 너무 가까이 있고 냄새가 이상하게 많이 나고 그리고 랜덤한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을 제가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고나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좀 항상 불안했고, 특히 서울에는 너무 어딜 가도 광고 간판도 많고 가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데 자꾸 뭘 사고 있고, 친구들이 뭐 했다고 하면은 되게 조급한 마음도 많이 들고 그렇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길을 가기가 힘든 느낌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가 힘든 느낌. 나도 이거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너무 욕심만 많아지고 내가 할 줄 아는 건 없고, 약간 이렇게 되는, 이게 아닌 것 같다, 너무 주파수가 혼란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또 최근에는 시골에 그렇게 텃세가 심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았잖아요. 뭐 그런 거는 경험하시진 않으셨나요? 일단은 동네마다 다르기도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랑 할아버지가 사시던 동네이기도 해서 외지인이라고 보기에는 사실 어려워요. 동네 분들도 저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반대로 오히려 더 챙겨주세요. 그래서 사실 시골 텃세는 도시에 사는 분들, 예를 들어 경기권, 수도권에 사는 분들은 서울이랑 경기도 아니면 다 지방이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사실. 그렇게 따지면 서울이랑 경기도 빼고 다 시골이란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넓어요, 시골이. 시골 텃세가 분명히 어디인가는 있겠죠?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랑 똑같아요. 서울에서 범죄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사람이 그렇게 많으니까 당연히 범죄 건수나 강력 범죄, 나쁜 일, 서울 도시가 더 많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서울 진짜 무서운 동네야, 못 살 곳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시골 텃세 이야기가. 그렇구나. 그래서 들으면 그냥 남님, 그럴 수도 있지.
안 됐네. 그래서 사실은 그거 관련해서 뉴스에서 이제 취재차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저 말고도 다른 시골에 있는 분들한테 연락을 했었나 봐요. 근데 막상 살고 계신 분들은 그런 거 못 느낀다. 잘 살고 있다. 그래서 그 취재가 무산됐어요. 진짜로. 맞아요. 아무래도 뉴스는 안 좋은 것만 부각되다 보니까 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혐오인 것 같아요. 시골 혐오. 그래도 긍정적인 되게 로망을 갖고 있는 걸 보면은 유대관계라고 해야 되나? 어르신들의 긍정적인 오지랖 같은 게 있었을까요? 많아요. 그리고 저는 그런 거 좋아해요. 저 안 나가고 있으면은 할머니가 집에 찾아와서 죽었니? 이렇게 와서 맛있는 것도 갖다 주시고 옆집에서도 뭐 갖다 주시고 저도 여러 가지 많이 생기면은 동네 분들 나눠주시고 제가 인플루언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브랜드 이런 데서 뭔가 신상품 나오면은 써보라고 그냥 선물 주시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지 마세요 이렇게 했더니 동네 분들 나눠주세요 하면서 더 주시고 그래서 그런 거 나눠드리고 저희 집에 가지가 있으면 옆집에 오이가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 거 나눠 먹기도 하고 좋아요. 그럼 약간 그런 오지랖 중에 제일 좋았던 게 뭐 어떤 게 있었을까요? 마트가 명절에 문을 닫은 거예요. 먹을 게 없는데. 그래서 옆집에 가서 이제 국어를 저 마트에 문이 닫아가지고 먹을 게 없는데 있어요? 그랬더니 엄청 많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 다행이었죠. 너무 따뜻하다. 네, 맞아요. 그리고 모르는 게 많잖아요. 시골에 처음 갔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 물어보면은 되게 아무렇지 않게 금방 해결이 되기도 해요. 어르신분들이 한 마을에 이제 여러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약간 좀 친한 어르신이 계세요? 유별나게? 유별나게는 아니고 아무래도 가까이에 계신 옆집이랑 가장 왕래가 많아요. 제가 최근에 이제 여행을 다니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작물이 막 자라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먹을 수가 없잖아요. 외국 갈 때 어머님한테 이제 갖다가 다 드시라고 마당을 같이 공유하고 있고 가끔씩 이제 차가 방전될까봐 조금 무서울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차키 맡기고 죄송한데 이거 일주일에 한 번만 시동 걸어주시라고 알겠다고 시동 걸어주시고 그래요. 손님 오시고 이러면은 저희 집 마당이 크거든요. 거기다가 차 대시고 그래요. 이제 공유 마당. 그냥 뭐 저도 민폐를 끼칠 수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드리고 이렇게 살아요. 그러면은 혹시 시골에 혼자 살면서 뭐 경험했던 무서운 일이나 뭐 이런 건 있으셨을까요? 모르는 분이 저희 집 앞에서 쓰레기를 뒤져서 가져가셨더라고요. 근데 좀 밤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뒤지고 가셔가지고 이게 약간 도시에 살 때는 겪어보지 못한 이상한 일이 몇 번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프라이버시의 개념이 좀 없다 보니까 저는 이게 뭔 일이야? 놀라는 거죠. 근데 이제 동네 분들이 보시기에는 그거 그냥 필요해서 가져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나 그때는 이제 그랬구나 이렇게 하지만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이 내 쓰레기를 약간 스티로폼 박스 같은 거였거든요. 그게 그냥 이제 농사 지으신 분들은 자식분들한테 택배 보낼 때 그런 거 필요하니까 거기다가 담아서 주시기 위해서 그걸 그냥 가져가신 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는 그게 우리 집 앞에 있는 거를 어떻게 알았으며 왜 밤에 와서 그냥 그걸 가져갔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동네 어르신분들은 그냥 너무 몇십 년 동안 알고 지내는 사이다 보니까 다들 그냥 그런 게 아무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내려가면은 그런 게 처음에 많이 놀라죠. 약간 그 동네만의 암묵적인 룰 같은 게 있나 보네요. 룰이 아니고 그냥 약간 어차피 쓰레기고 버리려고 내놨으니까 보이니까 이제 그냥 내가 필요하니까 가져가겠다 이건데 그냥 그렇게 단순한 생각인데 저는 밤에 쓰레기를 뒤졌다 막 이렇게 되니까. 그럼 혹시 이제 집을 혼자 수리하시고 막 이렇게 사시면서 마주했던 가장 곤란한 문제는 뭐 어떤 게 있으셨어요? 처음에 신축 아파트에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 잘 돼 있잖아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물이 안 나와요. 동파됐대요. 동파가 되는 거였어? 동파가 왜 돼? 그럼 어떡해? 해가지고 부랴부랴 이제 사람을 불러서 막 물 녹이고 하면서 돈을 많이 좀 날렸죠. 그럼 요즘엔 어떻게 해결하세요?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거 생기기 전에 일단 열선도 깔아놓고 겨울맞이 대비를 하죠. 그래서 옆집에 가서 그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했대요. 그러면 저도 할게요. 요즘에는 뭐 문제 많이 없나요? 새로운 문제는 그냥? 요즘에는 없어요. 처음에 1년차
그때가 조금 많이 몰라서 그렇게 했고 요즘에는 없고 그냥 계속 대나무가 계속 자라나가지고 정원이나 이런 거를 좀 예쁘게 해놓고 살고 싶은데 그런 거는 진짜 어렵더라고요. 집 안에 인테리어는 되게 쉬워요 사실. 근데 그 정원 밖의 인테리어가 진짜 어려운 거였더라고요. 누구한테 맡기고 하려고 해도 내가 뭘 알아야지 이렇게 할 텐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떤 바닥에 어떤 돌을 해야 될지, 돌로 해야 될지 아니면 뭐 자갈을 깔아야 될지 아니면 뭐 뭔가 이렇게 나무 데크를 만들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년 동안 지금 못하고 있어요. 힘든 게 약간 그런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식물들을 키우기? 그래가지고 시골집을 만약에 제가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그 화단이나 이런 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그런 집을 사고 싶어요. 제가 만약에 살 수 있다면 그런 집을 살 거예요. 그럼 약간 시골이면 쥐나 뭐 이런 벌레류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있을 것 같은데 그것들과의 전쟁은 어떻게 치러내고 계신가요? 전쟁을 하면 안 돼요. 어차피 져요. 이길 생각을 하면 안 되는 네, 거예요? 원래 걔네가 살던 데에다가 내가 집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까지는 좀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문을 최대한 열면 안 돼요. 원래 시골 생활하면은 이렇게 막 정원이나 내 집이나 다 문 활짝 열어놓고 시원한 공기 이런 거 생각하시잖아요. 아니요? 전혀 문을 열지 않습니다. 진짜요? 방충망 꼭 하고 저녁 되면은 방충망도 다 닫고 안 그러면은 집에 벌레 진짜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이제 밖에나 이런데 해충업체 불러가지고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그 시기가 있대요. 얘네가 많이 나오는 시기가 그때마다 농약 같은 거 이렇게 근처에 뿌리시기도 하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렇구나. 이길 수 없는 전쟁이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 시골에서 혼자 사는 것과 서울에서 혼자 사는 것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소음인 것 같아요. 소음. 사실 층간소음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리고 저는 서울에 있을 때 더 위험한 일이 많았어요. 막 동생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약간 범죄자의 대상이 돼가지고 진짜 되게 위험할 뻔한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공동주택인데도 CCTV도 엄청 많은데 그런 범죄자의 대상이 되어서 그때가 더 무서웠어요. 근데 시골은 오히려 아는 사람들이 다 있고 그리고 더 엄청 오랫동안 사시던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하는지 어디에 가서 지금 뭘 하는지 이게 다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오히려 더 저한테는 편안함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진짜 밤에는 귀뚜라미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래서 잠을 정말 잘 자요. 귀가 예민해가지고 진짜 막 되게 듣고 싶지 않은 대화 소리 막 이런 거 다 들으면서 살았었거든요. 신축 오피스텔에 살았을 때도 그랬어요. 여기에 와서는 정말 온전히 나만의 공간에 내가 쉬는 느낌이 확실히 들더라고요. 분명히 이거는 시골의 장점인데 단점은 아무래도 도시에 있을 때는 모든 게 다 쉬웠죠. 어디에 가기도 쉬웠고 대중교통 버스를 5분 이상 어떻게 기다려? 버스는 그냥 가면 타는 거지. 근데 여기는 버스를 타려면 계획을 다 세워야 돼요. 몇 시에 버스 간 데가 오고 차가 없으면 나갈 수 없고 그 모든 걸 다 내가 혼자 해야 되고 이런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면 시골에서 살면서 제일 행복했던 때는 언제였어요? 그냥 계절이 바뀌는 거를 눈으로도 볼 수 있고 피부로도 느낄 수 있고 너무 사람 사는 거 같이 산다는 느낌을 매일매일 받거든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그냥 그것도 자연스럽게 매일매일 해요. 그래서 서울에 있을 때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매일 그냥 아무 일도 없을 때 내 기분을 어느 정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진짜 많은 노력이 필요했어요. 돈을 많이 쓴다던가 자극적인 뭔가가 필요했다면 시골에 갔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한 70점 막 이렇게 평균 점수가 높아요. 행복의 평균 점수가. 아침에 딱 일어나면 일단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시골에 사시는 거를 좀 추천하시는 편인가요? 이게 성향에 따라서 너무 다를 것 같아서 본인이 아실 거예요 아마. 나는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집에 친구들을 초대하면은 99% 나는 여기 살 수 없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꽤 높네요 퍼센테이지가. 특히 여자친구들이니까 다 처음에 반응이 와 너무 예쁘다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이러면서 엄청 좋아해요. 그러다가 정신을 딱 차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어. 왜? 그러면 일단 무서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벌레도
무섭고 그냥 어둠 속에 그냥 혼자 있는 것도 무섭고 조금은 어떤 소리가 들려도 너무 무섭고 그냥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무섭고 운전도 못하고 그리고 뭔가 해결해야 될 게 좀 많아 보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부담감도 있고 회사도 있고 외로움을 많이 타는 친구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많더라고요. 확실히 저 같은 사람은 본인이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도시 생활이 안 맞는다는 걸.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시골에 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아, 시골에 한번 살아볼까? 이거는 아직 때가 아닙니다. 네. 그러면은 1년 차에 이제 많이 헤매셨다 이렇게 하셨는데 귀촌 귀농 이제 그걸 꿈꾸시는 분들은 사실 항상 많고 또 점점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약간 뭔가 조언을 해주실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씩 시작해야 돼요. 만약에 10개를 심고 싶다 그럼 5개만 심으면 돼요. 애들이 새끼를 자꾸 치더라고요. 내가 심지 않았는데 계속 뭐가 생겨요. 그리고 집에는 무조건 수납장 많이 있어야 되고 저도 제가 농사 짓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자꾸 제비나 막 이런 애들이 뭔가 씨를 자꾸 심어놓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버릴 수가 없잖아요. 호박도 너무 많고 안 심었는데? 네, 못 보던 애들이 계속 생겨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보관할 수 있는 게 좀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게 또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다 보면 불안함이 문득문득 찾아오는 순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회사 다녀도 불안하잖아요. 저도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회사 다녀도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이라면은 항상 불안한 것 같아요. 그냥 그걸 그냥 받아들였어요. 언제나 그냥 불안할 수 있다. 그리고 불안한 거는 되게 좋은 거다. 왜냐면 불안했기 때문에 지금 계속 뭔가를 하고 있고 계속 발전하게 되는 거지. 불안하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집에서 누워서 인터넷이나 했겠죠. 불안하니까 일어나가지고 뭐라도 하는 거잖아요. 건강을 해칠까봐 운동도 가는 거고 돈이 다 떨어져서 거지가 될까봐 일을 하는 거고 그래서 뭐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원래는 이제 회사 다니셨다고 하셨잖아요. 퇴사를 그럼 결심을 어떻게 하시게 되신 거예요? 회사 다니다가 옆자리 직원이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신나루미 씨는 30살 되면 뭐 하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인생을 다시 살 거예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30살이 다가왔고 인터넷에서 어느 날 갑자기 워킹 홀리데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면은 왠지 다시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걸 갔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집에서 아무래도 재택을 지금 위주로 하시는 거잖아요. 일하는 공간과 내 주거의 공간이 분리되지 않았을 때에 빠지는 매너리즘? 아니면 뭐 약간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거는 안 느껴지나요? 일단 제가 영상도 이제 브이로그 형식으로 여행기도 그렇게 찍고 브이로그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정말 이게 분리가 아예 안 돼요. 계속 집에서도 뭘 찍고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뭔가 피로할 때는 촬영을 안 해요. 요즘에는 요가를 다니잖아요. 6시에 요가를 가야 되거든요. 강제로. 그래서 6시까지만 일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 조금 내 삶과 일하는 거를 좀 분리를 해놨었고 저 같은 경우는 일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한번 편집하기 시작하거나 일을 하기 시작하면 밤샌 적도 너무 많고 그래도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근데 너무 건강에 안 좋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살려고 내가 프리랜서를 한 게 아니라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이 일을 하고 싶었던 건데 너무 노예처럼 이렇게 일을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해서 강제적으로 좀 분리를 요즘에는 많이 시키려고 하고 요즘에는 이제 아침에 요가를 다녀와서 저녁까지 어느 정도 일을 하다가 밥 먹기 전에까지 일을 하는 걸로 했어요. 밥 먹고 나서는 온전하게 쉬는 걸로 해야 되는데 그냥 쉬어야지 하면 안 쉬더라고요. 그래서 할 거를 꼭 만들어요. 소파에 누워서 책을 보던가 아니면 그때는 이제 친구들이랑 카톡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든가 이렇게 조금 뭔가 할 거를 조금 생각을 해놨어요. 쉬는 방향으로.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를 빼고는 웬만하면 누워서 지내려고 해요. 꾸며놓으신 이제 그런 공간을 진짜 부러워하는 사람 진짜 많잖아요. 약간 그런 공간을 잘 꾸미는 꿀팁 같은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꿀팁이라기보다 어쨌든 제 성향을 아니까 요즘에 유행하는 스타일로 이렇게 꾸며야지 인플루언서니까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뭐 커리어적으로나 뭔가 영상적으로나 더 좋을 수 있겠지만 사는 집이잖아요. 스튜디오가 아니고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제가 뭘 제일 편안하게 느끼는지 그것만 신경 썼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편안하게 느끼는 색깔 그리고 어떤 분위기를 내가 좋아하는지 이런 거를 그런 인터넷에서 많이 자료를 찾다 보면은 되게 일관적인 걸 제가 저장을 하는 게 있거든요. 스타일이 되게 일관적이더라고. 아마 다들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 그 일관적인 것에서 공통점을 발견해서 색깔은 이런 거, 가구는 이런 분위기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똑같은
비슷한 거를 꼭 하려고 하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 느낌을 추구해서 저는 당근마켓에서 가구를 다 샀어요. 나눔도 많이 받고 제가 산 거는 침대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다 주변에서 나눔받고 원래 있던 가구를 계속 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구에는 정말 돈을 안 썼어요. 100만 원도 안 썼을 거예요. 침대만 산 거니까. 생각보다 돈이 정말 안 들었어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더 독특하다, 이게 예쁘다 이렇게 봐주시는 것 같거든요. 유행하는 스타일도 아니니까 이게 유행을 타지도 않고.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것만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약간 그런 과정 자체가 나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는 그런 과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컨셉이 있었어요. 미국 할머니 집인데 아시아 문화에 심취한 할머니 이렇게 해가지고 컨셉이 딱 있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런 집에서 제일 좋아하는 공간은 어디세요? 거실에 이렇게 아치형으로 문을 뚫어놨거든요. 사무실이랑 거실이랑 연결되게 벽을 이렇게 뚫었어요. 그 공간을 제일 좋아해요. 그냥 그 안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은 너무 뭔가 아늑하면서도 답답하지도 않고 그래서 제 취미 공간이기도 하면서. 근데 저도 막 여행 가면은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 브이로그를 해보자 해도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이걸 계속 들고 다니는 게 괜찮으셨나 봐요. 일단은 혼자 여행을 또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일단 한국에서 브이로그를 찍었을 때 되게 수치스러웠어요. 상상해보세요. 이렇게 사람 많은 곳에서 카메라를 들고 혼자 말한다는 게 너무 수치스럽단 말이에요. 사람들 다 쳐다보고 쟤는 무슨 유튜버야? 이러면서 위아래로 쳐다보고. 근데 해외에 나갔으니까 아무도 나를 모르고 못 알아듣잖아요. 너무 신난 거예요 일단. 그래서 일단 재밌었고, 영상을 이제 편집을 할 때는 2번 여행을 하는 것 같고, 영상을 올리면 또 보면서 또 다시 한번 여행을 하는 것 같고, 일단 기록이 계속 쌓이니까 몇 년이 지나고 봐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물론 좋지만 저한테도 좋은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하게 됐고, 지금은 이제 카메라 없이 여행하는 게 어색해요. 사실 여행하는 거랑 그냥 여행하는 거랑 카메라 들고 여행하는 거랑 진짜 다르거든요. 제대로 사실 여행을 할 수가 없어요, 카메라 들고 있으면. 왜냐면 계속 여기에 말을 해야 되고 사실 나는 그 일행을 같이 가가지고 일행이랑 더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기도 하고, 현지에서 만난 친구들이 있으면 그 친구들이랑 더 소통을 하면서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은데, 카메라가 있으면 그런 거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아쉬운 순간들도 많은데, 지금은 그냥 친구를 포기할 정도로 이게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그런 게 됐죠. 어떻게 보면은 밸런스 게임을 만약에 누가 물어보면은 당연히 그냥 여행 유튜브 한다. 친구 없이. 아 진짜? 아 그러면 약간 여행을 하실 때 좀 꼭 지키는 철칙 같은 게 뭐 있는 게 있으세요? 제가 가고 싶지 않은데 유튜브 각 나올 것 같아서 가는 거는 절대 안 해요. 가기 싫으면 안 가요. 하고 싶은 데만 가요. 간데 또 가고. 보통 여행을 어떤 식으로 기억하세요? 어떤 냄새, 음식, 그때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편집하면서도 또 그때 내가 어디에서 편집했었지 이런 거. 근데 실제로 제 친구가 저랑 한 달 동안 살면서 제가 계속 새벽에 웃고 있더래요. 봤더니 제가 편집하면서 그렇게 계속 웃고 있었다고. 그래서 아 진짜 미쳤구나. 진짜 정석 이게 딱 맞나 봐요. 그 네. 체질이. 저 진짜 싫어하거든요, 편집. 진짜 싫어해요. 근데 좋아하기도 해요. 형 이제 마지막 이제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인생의 하이라이트 순간을 뽑자면 어느 순간을 뽑으실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제 책이 나온 게 뉴욕 출판사 에이전시랑 계약을 또 했어요. 전 세계 독점 계약을 했는데 그게 진짜 기억이 남아요, 계속. 왜냐면은 그렇게 욕먹으면서 살았는데 이렇게 해도 될 수 있구나. 사람 일을 진짜 모르겠다. 저는 제가 책 계약을 4년 전인가? 그때 했었는데 책을 계속 못 쓰고 있다가 왜 써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 이유를 잘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주제로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책을 정말 금방 썼어요. 그래서 세상에 정말 금방 나왔는데 반응이 되게 좋더니 갑자기 어느 순간 뉴욕에서 연락이 오길래 스팸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왜냐면은 되게 유명하신 분들 있잖아요. 신경숙 작가님 막 이런 분들 하시는 분들인데 연락이 와가지고 좀 안 믿기더라고요. 좀 충격적이고. 근데 그곳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막 저를 제 책과 계약하고 싶어서 아주 막 기다리고 계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욕했는데 이게 전 세계적인 트렌드여서 내가 그렇게 욕을
까마빠가 함께하는 그런 상황인 거구나. 확실히 이게 좋은 면을 보려면 좋은 면을 언제든지 볼 수 있는데 내가 되게 나쁜 면만 보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도 됐으니까 다음에는 어떤 일을 해볼 수 있을까 이렇게 다른 일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되게 운이 좋은 게 제가 한국이 요즘에 K-문화도 되게 유행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저출산 키워드 혼자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고 그리고 이런 트렌드가 전 세계적이고 뭐 이런 어떤 많은 것들이 다 딱 시기에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기대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에서야 내가 맞는 내 시기가 온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되게 오래 되게 오래 걸렸는데 다른 분들도 저를 보시면서 본인이 원하는 게 좀 늦게 이루어지더라도 언젠가는 괜찮구나 이렇게 좀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